자,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테슬라 이야기 나오면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오늘 다룰 소식은요, 2026년 7월 10일 오늘 자로 터진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바로 테슬라 코리아가 FSD 감독형 V14 라이트를 국내에 공식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이 채널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된 내용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테슬라 코리아가 오늘 한국에서 FSD 감독형 V14 라이트를 공식으로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평범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아니에요. 한국이 북미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 기능을 받는 시장이 됐다는 겁니다. 순서로만 보면 미국 다음이 한국인 거예요. 이 대목에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중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한국이 두 번째라니요. 그리고 더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번 업데이트는 출시된 지 5년이나 된 차량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하드웨어를 새로 갈아 끼우는 게 아니라 그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기능이 올라간다는 거죠. 오래된 차 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V14 라이트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화제인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짚고 갈게요. V14 라이트는 하드웨어 3 차량에서도 V14의 철학을 돌아가게 만든 경량 버전입니다. 여기서 HW3라는 게 뭐냐면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위해 쓰는 컴퓨터 세대를 말하는 건데, 최신 HW4보다는 한 세대 이전의 하드웨어예요. 그러니까 구형 컴퓨터를 쓰는 차에서도 최신 자율주행 두뇌의 판단 방식을 최대한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이 라이트 버전이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뭐가 좋아졌는지 공식 릴리즈 노트를 기준으로 정리해 볼게요. 일단 조향이 더 부드러워졌고요. 불필요하게 속도를 줄이는 상황이 줄었습니다. 차선 한가운데를 유지하는 능력도 개선됐고, 보행자나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에 대한 대응력도 좋아졌다고 해요. 여기에 주차랑 후진 기능이 새로 추가됐고, 속도 프로필이라는 것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속도 프로필은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강화학습, 그러니까 RL 기반의 개선 사항도 일부 적용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라이트 버전이 그냥 고속도로 전용 아니냐, 도심 기능은 다 빠진 거 아니냐 하는 오해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공식 릴리즈 노트에 명시된 기능을 보면 시티 로드, 그러니까 도심 일반 도로 주행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신호등 인식, 도착 옵션, 속도 프로필, 주차 기능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심 기능을 통째로 뺐다거나 고속도로에서만 쓸 수 있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 얘기예요. 자, 이제 오토파일럿이랑 풀 FSD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V14 라이트, 이 셋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토파일럿부터 볼게요. 오토파일럿은 테슬라 차량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기능인데요. 크루즈 컨트롤의 차선 유지가 더해진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해 주지는 않고요. 신호등을 인식하지도 않고 정지 상태에서 자동으로 출발하지도 않아요. 좌회전이나 우회전도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유용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풀 FSD입니다. 이건 오토파일럿보다 훨씬 상위 개념이에요. 고속도로에서 자동으로 조향하고 자동으로 차선까지 변경해 주고요. 목적지를 기준으로 나들목이나 분기점 진입 전에 미리 차선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일반 도로에서도 자동 조향과 차선 변경이 가능하고요. 교차로도 통과합니다. 직진, 우회전은 물론이고 좌회전까지 가능한데, 비보호 좌회전은 일부 제한이 있다고 해요. 신호등이나 정지 표지판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출발하는 기능도 있고, 자동 주차나 서문 같은 고급 기능도 포함됩니다. 참고로 부산 같은 지역에서도 개입 없이 주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일반화하기보다는 그런 사례가 일부 보고되고 있다 정도로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핵심 V14 라이트로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에서 잘못 알려진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하나씩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흔히 도심 자율주행은 오토파일럿 수준이다. 복잡한 교차로는 직진만 되고 좌회전 우회전은 사람이 개입해야 한다. 일반 도로에서는 그냥 오토파일럿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들이 돌았는데요. 공식 정보를 기준으로 보면 이건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다시 정리해드리면 V14 라이트는 하드웨어 3 컴퓨터에서도 V14를 돌릴 수 있도록 계산량을 줄인 버전입니다. HW4에서 돌아가는 풀버전 V14와 HW3용 라이트 버전의 차이를 보면요. 신경망 규모가 작고 계산량도 줄었고 일부 기능이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 능력이나 안정성이 HW4보다는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포함된 기능 자체는 시티 로드, 내비게이션, 신호등 인식, 도착 옵션, 속도 프로필, 주차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타보면 어떨까요?
예상되는 체감은 이렇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HW4랑 비교적 비슷한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일반 도로나 교차로에서는 신호등 인식이나 차선 변경, 목적지까지 가는 주행 같은 기능은 다 수행합니다. 다만 HW4보다는 계산량이나 반응, 그리고 개입이 필요한 빈도가 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심은 그냥 오토파일럿과 다름없다는 표현은 과장이고요. 일반 도로에서도 FSD 기능은 분명히 제공되지만 하드웨어 4 대비 성능이 제한될 수 있다는 표현이 훨씬 정확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차선 유지랑 앞차 따라가기는 오토파일럿, 풀FSD, V14 레이트 셋 다 됩니다. 고속도로 자동 차선 변경은 오토파일럿만 안 되고 나머지 둘은 됩니다. 도심 일반 도로 자동 조향은 오토파일럿은 안 되고 풀 FSD는 되고 V14 레이트도 되지만 성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교차로 자동 통과, 그러니까 좌회전 우회전은 오토파일럿은 안 되고 풀 FSD는 되고 V14 라이트도 되지만 복잡한 상황에서는 개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랑 정지선 인식 후 자동 출발도 마찬가지 흐름이고요. 자동 주차나 고급 기능은 오토파일럿만 안 되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로 활용되는 구간을 보면 오토파일럿은 고속도로, 풀 FSD는 고속도로와 도심, V14 라이트는 고속과 일반, 도심을 포함한 하드웨어 3 차량의 전체 주행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하실 부분, 국내 도로에서 실제로 얼마나 써먹을 수 있느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부터 볼게요. V14 라이트도 고속도로에서는 HW4랑 비교적 비슷한 수준으로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오토파일럿이랑 비교하면 자동 차선 변경이 되고요. 나들목이나 분기점 진입을 미리 준비해주고 추월도 훨씬 자연스럽게 해주고 주행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는 속도 프로필까지 지원됩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전할 때 피로도가 줄어드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도심이랑 복잡한 교차로 쪽을 볼게요. 먼저 풀 FSD의 경우 좌회전이나 교차로 대응, 차선 변경 같은 부분에서 개입 없이 주행하는 사례가 일부 보고되고 있고요. 실사용에 꽤 근접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일부 사례 수준이라는 점,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어렵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V14 라이트는 어떨까요? 도심에서도 신호등 인식, 차선 변경, 목적지까지 이어지는 주행 같은 기능은 수행됩니다. 다만 HW화보다는 계산량, 반응 속도, 그리고 개입이 필요한 빈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하면 풀FSD는 도심에서도 실사용 가능한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복잡한 구간에서는 여전히 개입이 필요하고요. V14 라이트는 도심에서도 FSD 기능 자체는 제공되지만 HW5보다는 운전자가 좀 더 자주 개입해야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하드웨어 차이를 별점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고속도로는 하드웨어 4 풀 버전이 별 5개, 하드웨어 3 라이트가 별 4개 반 정도입니다. 일반 도로는 HW5 별 5개, 하드웨어 3 라이트는 기능은 있지만 성능이 제한돼서 별 3개 반 정도로 볼 수 있고요. 복잡한 교차로는 HW4가 별 5개, 하드웨어 3 라이트는 개입이 늘어나서 별 3개 정도입니다. 주차는 HW4가 별 5개, 하드웨어 3 라이트가 별 4개고요. 반응 속도는 HW4가 매우 빠르고 하드웨어 3 라이트는 조금 느린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오토파일럿은 차선 유지랑 앞차 추종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적인 운전자 보조 기능입니다. 두 번째, 풀 FSD는 고속도로랑 일반 도로, 교차로, 신호등 대응까지 다 포함하는 가장 완전한 감독형 자율주행 기능이고요. 세 번째, V14 라이트는 하드웨어 3 차량을 위한 경량화 버전인데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랑 교차로 기능까지 지원은 하지만 하드웨어 4 버전보다는 판단 능력이랑 개입 빈도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한국 도로에 적용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은 차선도 많고 오토바이나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도 많고 버스 전용 차선이나 비보호 좌회전, 복잡한 신호 체계까지 있어서 미국보다 난도가 높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하드웨어 4 풀 버전을 쓰더라도 운전자의 감독은 여전히 필요하고 하드웨어 3 라이트는 조금 더 자주 개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장거리 운전자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장거리 위주로 타신다면 오토파일럿 대비 체감 차이는 확실합니다. 자동차선 변경, 나들목이나 분기점 진입 준비, 더 자연스러운 추월, 주행 스타일 선택, 부드러운 감속과 가속까지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피로가 줄어드는 효과는 분명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트 버전이 고속도로 전용이라거나 도심에서는 오토파일럿이랑 똑같다는 얘기는 잘못된 단정이고요.
하드웨어 3 하드웨어에 맞게 최적화된 감독형 FSD라고 이해하시는 게 지금까지 공개된 공식 정보와 가장 잘 맞는 설명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테슬라 소식이나 자동차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저희 아이러브9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